지금 지구촌의 가장 거대한 물결은 바로 기후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는 화두입니다.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파리 협정, 파리 메커니즘이 지금에 있어서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파리 메커니즘에서는 지구촌에 거의 196개국의 정상들이 모이셔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대비해서 1.5도씨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같이 동참을 하자라고 사인을 하셨고, 그래서 각국 정상들은 3개월 또는 5개월 내에 기존 대비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를 억제하겠다, 30%를 억제하겠다, 40%를 억제하겠다라는 NDC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에 대해서 그 수치를 써내는데요. 대한민국은 무려 37%라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써냈고요. 이 목표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7번째 또는 8번째 탄소 배출국이에요. 6.1억 톤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라든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이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대한민국은 37%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 목표들이 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배출한 양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대한민국도 올해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우리가 현 세대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후세대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자원적인 측면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건데요. ESG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탄소 저감, 순환 경제, 사회 공헌,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면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올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3대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각각에 대해서 서너 개 정도의 전략과제를 해서 10대 전략과제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10대 전략과제에 향후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가 됩니다. 100조가 넘는 돈이 투자가 돼요. 그리고 기업들도 레이스 투 제로라 그래서 늦어도 2050년까지는 우리도 탄소 중립을 이루자라고 해서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 탄소 중립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다 203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사실은 이 탄소 중립 관련돼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는 이미 작년에 탄소 중립을 이뤘습니다. 여기 2050년에는요 탄소 네거티브까지 진행을 해보겠다. 이건 뭐냐면은 20 몇 년 경에는 MS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배출하는 탄소양하고 흡수하는 탄소양이 같아지는데 2050년에는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를 다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S 설립 이후 2050년까지 배출한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ESG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DT를 스마트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SG의 핵심인 환경활동, 사회활동, 투명한 지배구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ESG 정보 공시까지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듀얼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로 디지털 ESG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진행을 하시죠. 근데 이 ESG라는 화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회사들이 좀 혼란을 겪고 계세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제일 첫 번째 프로세스가 뭐였냐? 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미션을 아마 재정립하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나왔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영혁신 활동을 펼치는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기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시면서 ESG 평가 기관의 그 평가 지수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비전과 미션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전략 과제들이 조금씩 수정이 되겠죠. 기존의 DT 과제를 수행을 하시면서 그 ESG에 맞게끔 온라인을 시켜주는 걸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별로 혼선이 없을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맞게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을 해나가시면서 환경활동, 사회활동, 지배구조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와 병행해서 ESG 정보 공시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ESG 경영이란 무엇이냐? 결국 ESG의 지향점은 바로 기업의 지속 성장, Sustainable Growth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ESG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프로세스를 진행하냐? 바로 데이터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기업 경영 데이터를 글로벌 ESG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재가공하셔야 돼요. 수치화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 서비스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제조하고 폐기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 서비스하고 있는 이 제품 전 주기에 관련돼서 환경과 사회하고 경영 성과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재가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실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거 하고요. 요즘은 GPT가 버전이 3까지 나왔어요. 자연어 처리하는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ESG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린 IT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게 그린 인공지능이란 그린 A라는 표현까지 왔습니다. 그린 A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고 환경 데이터 같은 것을 스스로 수집을 해서 뭔가 그린화 될 수 있게끔 의견을 주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 이 테크 빅 기업들이 공이 갖고 있는 그들 회사의 심장부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서버들을 엄청나게 많은 에어컨이 쿨링을 하면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기후 악동의 주범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무려 4%나 데이터 센터에서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중전기 업체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자기네 고객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전력 사용의 40%를 인공지능이 탑재된 쿨링 솔루션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속가능 세계 100대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소니가 1등을 했더라고요. 소니는 그린 매니지먼트 2025라는 슬로건을 갖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지금보다 15% 높게, 제품 한 대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10% 줄게, 이런 식의 목표를 갖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소니 공장은 이미 RE100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울플러스라는 재생 플라스틱을 개발에 성공을 해서 재활용 사용 비율을 무려 90% 이상 높였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5년 뒤, 10년 뒤에 뭔가 미래가 있으려면 디지털 ESG 플랫폼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외부의 다양한 자료들과 레가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는 ESG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ESG 정보 관리를 실시간은 아니지만 매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써서 소위 말해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ESG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얼리 워닝 시스템을 갖추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평가기관한테 평가도 잘 받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시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인류보다도 훨씬 더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미래는 능동적으로 ES 이슈를 해결하는 기업한테 분명히 큰 기회로 다가갈 것입니다.